호주야 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자, 오랜만에 호토박이 영상 상담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호주 영상 상담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해 볼 분야는 기계공학입니다. 네. 어제 저희 시드니 센터로 학생하고 어머님하고 같이 이렇게 와서 기계공학을 호주에서 하는 거에 대한 상담을 이렇게 하고 간 내용인데요. 아마 유사한 한국에서 공학을 전공한 학생들이라고 하면 아마 한 번쯤 자기 상황과 좀 대입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의미가 있을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학생은 제가 이제 가명을 훈 씨라고 할게요. 예, 가명을 좀 써서 이 학생은 지금 이제 호주에 워킹 할리데이로 와 있는데요. 그 어머님이 잠깐 이제 여행차에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공교롭게도 같이 이렇게 만나서 어제 이 자리에서 상담을 했던 내용인데요. 자, 이 훈이 학생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요. 이제 만으로 25살. 한국에서 이제 인서울대학교,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학이에요. 기계공학과 학사를 졸업했고요. 실제로 졸업은 작년 뭐 8월, 9월 요때 했나 봐요. 했는데 졸업 유예를 조금 시켜서 공식적인 졸업은 이제 이번 달에 졸업을 하나 봐요. 근데 학생은 이미 이제 학업은 다 끝냈으니까 네, 작년 6월 달에 이제 호주에 이렇게 왔어요. 와서 이제 워킹 할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지금 뭐 9개월 가까이 이렇게 한 8개월, 8개월 가까이 이렇게 이제 보내고 있는 경우인데요. 영어는 이제 그래도 호주에 와서 이렇게 사설 어학원에서 꾸준히 좀 착실하게 그래도 공부를 했어요. 처음 올 당시는 영어 과정을 뭐 제가 이렇게 등록을 시키고 하진 않았는데 뭐 저희 이제 연락처를 보고 이렇게 5달, 넉 달 전에 저를 처음 한번 만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영어를 한 2달 정도 했으니까 이제 관두고 이제 알바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호주에서 뭐 어떤 경험을 좀 쌓으면 되느냐. 뭐 그때만 해도 영주권에 대한 큰 생각은 좀 없었었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여러 가지 너가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겠지만 영어 수업만큼 계속 이어서 나가라고 제가 꼭 이렇게 당부를 좀 했었거든요. 왜냐면 영어는 돈 주고 배우는 거거든요. 가끔 어떤 분들은 뭐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뭐 학교 등록시키려고 뭐 그렇게 한다 이렇게 또 조금 오해를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영어를 쓰는 친구를 사귀면 영어 잘 배우잖아요. 친구가 영어 배우는 수단이 아니잖아요. 내가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영어를 잘해요. 어우, 럭키죠. 예, 그 친구를 통해서 영어를 좀 배울 수 있겠죠. 뭐 기본적인 생활 영어나 이런 것들은요. 근데 내가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어떤 친구를 사귄다? 친구는 그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게 친구를 통해서 배우는 그 영어, 이 생활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 영어하고요. 호주에서 어떤 학업을 하기 위한 이런 아카데믹 영어는 전혀 다른 영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돈 주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셀프 스타디가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게 가장 큰 요소죠. 큰 요소고 거기에 좀 더 붙여서 적정한 교육기관에 비용을 지불하고 이렇게 영어를 배우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다행히 이제 학생이 영어를 이제 착실히 계속해서 꾸준히 배워왔어요. 그래서 공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이제 6.0, 6.5 정도 모의 테스트지만요. 그러면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거든요. 더더군다나 이제 이 학생이 지금까지는 뭐 영어를 잘 공부해서 취업에 그걸 강점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영어를 막 공부했던 그런 케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이 정도 수준까지는 잘 올라온 거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 기계 설계 과다 보니까요. 그 캐드를 이렇게 조금 잘 다뤘나 봐요. 그래서 이 관련으로 1년 인턴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기사 자격증도 이미 보유하고 있고요. 학점도 굉장히 좋아서 장학금도 몇 번 받고 했나 봐요. 이 정도면 우리가 뭐 많은 한국 학생들 중에 좀 성실하고 착실한 학생들이 이 범주에 비슷하게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워킹 할리데이 비자는 6월에 끝나니까 이제 한 3개월쯤 남아 있는 그런 시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이 공학을 졸업했으니까 워싱턴 어코드에 적용이 되냐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게 뭔가요? 이러더라고요. 보통 이제 워싱턴 어코드 공학 인증 여부를 물어보면 학생이
그게 뭔가요? 물어보면 대부분 공학 인증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공대를 나왔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자기가 필수로 이수해야 될 과목이 있거든요. 그 과목을 다 이수한 학생들은 스스로가 알아요. 자기가 공학 인증이 된다는 거. 공학 인증이 되고 안 되고 왜 중요하냐면 공학을 총괄하는 기술심사 기관이 Engineers Australia EA라고 하거든요. 예, 그 EA 기관에서 기술심사를 한국 공학으로도 인정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 와싱턴 오커드 적용이 되면요. 그럼 벌써 기술심사가 통과됐으니까 점수 계산만 해서 이민의 어떤 길로 나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 이 학생인 경우는 정확하지는 않다. 그리고 공학 인증 와싱턴 오커드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잘 모르고 있길래 예상컨대 공학 인증은 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학생의 질문 1. 호주에서 6개월 영어 연수 하다 보니 호주에서 취업하고 싶어졌어요. 많은 학생들이 그렇죠, 그죠? 현재 제 조건에서 취업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 거 없습니다. 꿈은 준비된 사람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꿈꾼다고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이런 질문은 너무 제가 많이 받기 때문에요. 호주에서 그 취업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혹은 호주에서 취업을 할 수 있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제가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호주에서 취업할 때는 반드시 3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비자. 일할 수 있는 비자. 워킹 할리데이 비자 말고요. 워킹 할리데이 물론 일할 수 있지만 이제 뭐 호스피탈리티 계통이나 이런 종류, 간단한 이런 뭐 종류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주만 선임자로부터 혹은 트레이닝을 받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의 범주에 속하는 일들은 워킹할리데이 비자로 트라이 해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뭐 대학을 다녔고 그 전공을 살려서 어떤 일을 해보겠다? 그런 일들이 일주일 트레이닝 받고 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나요?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일할 수 있는 비자라는 거는 대체적으로 영주권을 말하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기계공학을 예를 들어요. 그럼 기계공학을 졸업한 학생을 호주에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뽑는다? 그러면 이제 엔지니어링 회사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친구를 우리 회사에 뽑으면 앞으로 뭐 좀 짧으면 6개월, 길게는 한 1년까지 충분히 우리 회사에 맞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잘 퍼포먼스를 내게끔 이제 이끌어 가야 되겠죠. 워킹 할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있는 학생, 적어도 워킹 할리데이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항고용주 밑에서 6개월밖에 일 못한다는 또 제약까지 있어요. 그럼 전문직은 처음부터 애시당초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자신의 비자가 뭐 워킹 할리데이 비자나 뭐 이런 비자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그 제대로 된 잡, 뭐 제대로 된 잡이라고 하니까 좀 우스운데 어쨌든 정상적인 그런 전문직 종은 애초부터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해당 업무에 맞는 영어 능력.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뭐 경영학 관련 전공을 하고 호주에 와가지고 관련 분야 좀 경력을 쌓으면서 좀 임금을 좀 적게 받더라도 호주 회사에서 좀 경험을 쌓고 싶다. 안 되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전화도 못 받습니다. 토익 뭐 IELTS 무슨 뭐 6.0 뭐 토익 뭐 800점 900점 잘 아시잖아요. 호주 회사에 앉혀놓어도요 전화 못 받습니다. 상대방이 영어 선생님처럼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해당 업무에 맞는 충분한 언어 능력이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세 번째, 제가 무슨 자격증이 있어요, 무슨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호주에서 관련 분야 취업할 수 있나요? 라고 제게 물으시는데, 자, 첫 번째, 두 번째, 그 분야가 전문직이다 라고 하면 일할 수 있는 비자,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기간이 확보된 뭐 취업 비자의 일종도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영주권을 말합니다. 두 번째, 충분한 영어 능력. 요 두 가지가 바탕이 안 되고서는 3번은 의미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호주에서 6개월 영어 연수 하다 보니 호주에서 취업하고 싶어졌어요. 현재 저조건에서 호주 취업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자, 취업 비자는요, 고용주가 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호주 정부가 줍니다. 그죠? 호주 이민성이 주죠. 그죠? 이때 고용
자도 심사를 하고요. 그러니까 고용 주도 심사를 하고 고용되는 사람도 심사를 합니다. 고용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학위나 뭐 경력이나 이런 게 있으면 1차적으로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래도 쉽지 않은 게 고용주도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 고용주가 회사의 뭐 재무제표, 조직 구성원, 조직도, 뭐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서, 왜 호주 영주권자 이상인 호주 사람이 아닌 해외 인력을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서류로 제출해야 되거든요. 대졸 초임 직원 뽑는데 그 서류 다 내라고요? 그래서 삼촌도 스폰서 안 해준다는 겁니다. 교민들끼리는 그런 이야기가 심심찮게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취업비자 회사가 해주니까 내가 거기서 열심히 일하면 되겠다. 근데 막상 그 회사가 그런 심사를 받고 서류 준비하고 하는데 정말 만만치 않아요. 만약 한국에서 내가 좀 특정 분야에서 이미 상당한 캐리어가 있고, 그리고 그 분야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영어도 되고 이런 분이라고 하면, 뭐 심지어는 헤드헌팅 회사를 이용해서도요, 고용 조건의 취업 비자를 걸고 이렇게 취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뭐 충분한 언어 능력이라든지 한 분야에서 오랜 동안 쌓아온 어떤 캐리어가, 그리고 그 캐리어가, 그 분야가 호주에서 바로 써먹힐 수 있는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해당 사항 없다고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자, 학생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호주 영주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호주 영주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투자 이민, 뭐 무슨 이런 사업 이민,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실 해당 사항 없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과거에는 여러 가지 조금 이렇게 그 기회들이 좀 있었는데, 뭐 현재로서는 일반적인 뭐 이런 큰 어떤 스포츠, 뭐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서 일반적인 뭐 투자 이민을 한다라고 하면 뭐 40억, 50억이에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 다 빼고 결국은 취업 이민이냐, 점수제 기술 이민이냐, 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도 호주가 영어권 선진국 중에서는 취업 이민 외에도 점수를 따지는 기술 이민이 있기 때문에 유리한 면이 있죠, 그죠? 취업 이민은 미국도 있고 뭐 영국도 있고 그죠? 캐나다도 있잖아요. 캐나다는 호주를 벤치마킹해서 이제 캐나다 점수제 이민을 이제 열심히 이렇게 이제 뭐 런칭해 나가더라고요. 근데 취업 이민은 항상 나 아닌 고용주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수가 굉장히 크죠. 예. 그리고 또 뭐 그 분야에 어쨌건 저쨌건 지금은 이제 취업 이민도 임시 취업 비자가 아니고 영주권, 뭐 ENS 같은 영주권은 다 기술 심사를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호주에서 학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예. 그래서 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학사, 기계공학 학사가 있으니까 이제 학사 편입을 할 수도 있고 호주에서 석사로 갈 수도 있겠죠. 석사는 오히려 좀 심플할 수 있습니다. 뭐 학점도 나쁘지도 않고, 예, 그리고 졸업한 지 오래 지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뭐 웬만한 대학이 호주 뭐 명문 대학이라도요, 제가 볼 때는 석사로 지원하면 입학허가는 다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호주에서는 이렇게 공학 분야에서 경력은 없는데 호주에서 하기가 석사를 받았다. 그걸 보통 오버 퀄리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력은 없는데 이미 그 분야 하기가 석사다 이러면 오히려 그게 취업에 조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취업만, 호주에서 취업에 좀 더 큰 비중을,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라도요, 취업에 좀 더 큰 비중을 둔다라고 하면 학사 편입이 더 이로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학사 편입을 하게 되면 한국 공학도 4년이고 호주 공학도 4년이지만 보통 뭐 이렇게 성적이 좀 우수하고 하다라고 해도 뭐 6개월 1년만 더 하면 호주 학위를 준다 이러지는 않거든요. 보통 대학이, 제가 전편에서 호주 대학 편입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안내를 해놨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맥시멈이 한 절반 정도. 예. 그래서 정말 이그잼션을 많이 받으면, RPL이라고 하는 학점 면제를 많이 받으면 한 절반 정도 받게 돼요. 보통 뭐 제가 지난 뭐 10년 넘는 경험으로 보면 이렇게 학점도 괜찮고 인서울 대학에서 호주의 좀 명문 대학에 속하는 대학으로 편입학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뭐 대략 한 1.5년 정도는 면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석사를 하게 되면 2년일 것이고 학사 편입을 하게 되면 2년보다 조금 더 길게 학업을 하고 졸업을 하겠죠. 결국 학업을 호주에서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유학 후 이민을 한다라고 하면 항상 제가 뭐 호토박이인 저를 아시는 분은 이제 너무나 잘 아시죠, 그죠? 이건 뭐 절대 제가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원칙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이 원칙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실 거예요.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면요. 호주 유학 이민 선택의 3대 원칙. 첫째, 전공 선택. 두 번째, 지역 선택. 세 번째, 학교 선택. 그러니까 이 학과 선택이 뭐 거의 전적으로 좌우한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학과에 따라서, 전공에 따라서 내가 공부할 지역이 달라져야 되고, 공부할 지역에 따라서 내 이민 점수가 달라지고 취업의 상황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뭐 대학을 하나 딱 정했어요. 내 친구가 UTS 대학을 다녔고, 제가 워킹홀리데이 때 시드니 좀 있었는데요. UTS 대학 너무 가고 싶어요. 저 UTS 대학 가려고 정했고요. 영주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앞뒤가 안 맞아요. 네. 그러면 굉장히 옵션이 적어지고 리스크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유학 후 이민 성공 필수 3대 요소. 이 원칙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 나이 조건이 맞아야 되고요. 두 번째, 내가 전공하고자 하는 그 분야에서 요구하는 충분한 영어 수준이 돼야 되고요. 될 것이다겠죠. 공부하기 전부터 그 수준이 되면 너무 좋겠지만 앞으로 이제 천천히 영어는 발전해 나가잖아요. 근데 여기에 너무 많은 희망이 섞인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면 영어는 천정부지 계속해서 네이티브까지 가는 줄 아세요? No. 아닌 거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뭐 30살쯤 되는 사람이 내가 호주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내가 초중고 선생님을 하겠다. No. No. 필리핀 학생이 한국에 와서 교육학 전공한 다음에 서울시내 학교에서 초등학교 선생님 할 수 있습니까? 엄마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네. 여기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제가 상담할 때 그 신뢰를 많이 들었었는데 여기도 실제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심지어 제가 그 여러 번 뭐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중3 때 호주에 와가지고 여기서 공부 다 하고 대학까지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네이티브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호주 엄마들이 왜 우리 아이 담임이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담임을 하죠? 라고 교장선생님한테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물론 중3부터 호주에 와서 공부했으니까 영어 엄청 잘하죠. 근데 영어를 잘하면 안 됩니다. 영어를 그냥 원래부터 하는 사람이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공에 따라서 그 영어적인 부분이 있는데 누구나 다 공부한다고 그 영어가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어, 마지막 돈. 뭐 이 친구처럼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을 하겠는데 오케이, 내가 기계공학 석사 2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석사 뭐 대학마다 다르겠지만 한 8만 불 보셔야 되겠죠. 열심히 내가 워킹홀리데이로 벌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안 되는 거죠. 워킹홀리데이로 벌어서 저희 그 호주에 대학을 다니고 있는 저희 학생들 중에 그래도 뭐 전공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한 8명, 9명은 생활비는 다 현지에서 벌어서 생활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미국 대학, 영국 대학에 유학 간 거랑 가장 큰 차이점일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법적으로 일하는 게 제약이 있으니까요. 근데 호주는 뭐, 네. 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생활비 정도는 충분히 자기가 벌어서 생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그 전공에 맞췄을 때 영주권까지 도달하려면 반드시 나이, 영어, 돈, 네. 여기에서 하나라도 약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도전 안 하는 게 정답이죠. 자, 마지막 이 학생의 질문입니다. 그럼 영주권이 어렵다면 네. 지금 나의 상황에서 무엇을 더 준비하면 좋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입장이라 그러면 이 학생한테 어떤 어드바이스를 줘야 될까요? 네. 혹시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좋은 솔루션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시드니 센터에서, 서울 센터에서 상담할 때 하고는 좀 달라요. 시드니 센터에서 이렇게 상담을 할 때는, 그리고 가끔 이제 뭐 퍼스 출장을 가서 또 학생들을 이렇게 상담할 때는 제가 꼭 드리는 얘기가 있는데, 잘 보십시오. 자, 이 학생은요, 제가 이 학생한테, 어머니한테도 같이 이렇게 조언을 했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세상의 조언은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빨리 한국에 돌아가는 겁니다. 빨리. 왜 그럴까요? 지금 이 학생 공식적으로 이번 달에 졸업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요. 1년 혹은 2년 많은 그런 착각이나 혹은 실수를 범하거든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호주에 와가지고요. 워킹홀리데이로 거진 대부분 옵니다. 사실은 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아껴두고 학생 비자를 쓰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그냥 워킹홀리데이가 손쉬우니까 일도 풀타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이건 제가 다음에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와서 이제 1년쯤 지내다 보면 우리 이 훈이 학생처럼 호주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호주에서 좀 더 오래
일하면서 있고 싶게 되고 나중에는 나아가서 영주권까지 받고 싶고 뭐 이런 욕심이 좀 생겨요. 뭐 거진 대부분 학생들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때 당장은 뭐 이렇게 알아보고 하니까 당장은 뭐 영주권이 받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비자를 연장해서 호주에서 좀 돈을 좀 더 벌어보자. 신체 건강하고 기본적인 생활 영어 좀 된다라고 하면 사실 호주에서 뭐 주에 한 800불 정도 버는 거는 어렵지 않게 벌거든요. 그럼 자기 생활비를 쓰고도 세이브도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 가서 알바하면 뭐 시급 10,000원이니 어쩌니 그러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뭐 한 2배 가까이는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트타임 잡이 워낙 여기는 널려 있으니까 뭐 웬만큼 자기가 바지런을 떨면 꽤 큰 돈을 세이브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속칭 비자 연장용 학교라 그러죠. 예, 비자 연장용 학교 같은데 비즈니스 칼리지 같은데 연장을 해서 한 2년 정도 있으면서 이제 알바를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거 여러분들 한국에 돌아가서 레주메 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도미노 피자 배달한 거를, 카페 서빙한 거를, 내가 새벽에 청소한 거를, 그걸 어떻게 내가 레주메에 쓰나요? 못 쓰죠. 그런데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호주에서 어영부영 한 2년 3년 보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갔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졸 신입사원, 좀 그래도 근사해 보는 회사 다 날아간 거죠. 기회가. 그 과오를 범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졸업을 했다라고 하면 빨리 한국에 돌아가서, 내가 이제 쉽지는 않죠. 한국에 정말 내 상황이 너무 녹록지 않다는 거, 뭐 여러분들이 이 비슷한 우리 훈이 학생 같은 입장이라고 하면, 뭐 호토방이님은 한국에 뭐 취업 상황은 몰라서 하는 소리인데 아닙니다. 저 한국에 뭐 1년에 뻔질나게 들러들여서 잘 알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여러분들 또래 학생들을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 잘 알거든요. 그러나 이건 시기가 아주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일수록 빨리 한국에 돌아가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와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요, 또 휴학을 연장하거나 한국 대학교, 혹은 한국 대학교는 이미 졸업했는데 여기서 계속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빨리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정말 이 훈이 학생이 정말 내가 심기일전해서 오케이, 호주 석사에 내가 한번 도전해가지고 영주권을 목표로 한번 달려가 보겠다. 예스. 뭐 영어적인 거는 어느 정도 되어 가는 것 같고, 금전적인 부분은 어머님하고 같이 와서 상담할 때 보니까 어머님이 서포트를 하시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학생은 한국에 돌아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학생이 만으로 25세예요. 그럼 한국에 돌아가서 1년 열심히 자기가 준비해온 뭐 기사 자격증도 있고 학점도 잘 만들었고 한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준비를 했잖아요. 그죠? 뭐 대단한 정말 스펙이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 1년 가까이를 대학 4년 다니면서 기계 회사에서 인턴을 했더라고요. 그 정도면 참 나름 노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년 정도는 최소 한국에서 취업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고요. 근데 원하던 대로 잘 안 되죠. 그때 호주 석사를 고려해도요, 지금하고 다를 게 없어요. 이 학생은 25세 한다고 뭐 달라지고 26세 한다고 달라지나요? 아니잖아요. 이 학생은 그러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34살이에요. 한국에서 한 4, 5년 직장생활 해봤어요. 아이고 대기업에 들어가 본들 뭐 그거 별거 없더라. 뭐 내지는 이제 뭐 더 이상 그게 아니다. 내 길이 아니다. 내가 호주에 뭔가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학생일수록 특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20대 중반, 뭐 보통 20대 초반 정도는 또 한국에 잘 돌아가요. 예, 아직까지 뭐 또 어머님이 또 부모님이 계시고 뭐 이러니까요. 근데 20대 중반, 20대 후반쯤 되는 학생들이 호주에 이렇게 와 있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런 비자 연장용 학교에 등록해서 2년, 3년 이렇게 시간을, 뭐 허비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시간을 보내게 되더라고요. 그럼 그 이후에 닥칠 어떤 상황들은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한국에 돌아가서 호주에서 3, 4년 정도 생활하면서 뭐 생활 영어 좀 익힌 걸 가지고 무슨 영어로 밥 벌어 먹기는 힘들죠. 뭐 대단한 학위를 받아간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무슨 학위를 받아가고 영주권이 안 된 다음에 학위만 받아서 호주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도요, 그렇게 뭐 멋진 미래가 나오지 않아요. 자칫 잘못하면 동네 영어 학원 강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주 유학, 특히 유학 후 이민을 고려할 때는 정말 철저하게 나의 상황을 먼저 분석하고, 그리고 호주의 점수의 취업 이민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 취업 이민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살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여기는 꼭 좀 전문가의 좀 조언을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 호토박이의 영상 상담은 제가 그때 좀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만한 그런 상담 케이스들이 생기면 제가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했는데, 지금 뭐 간호학에 대해서도 제가 올렸고, 그죠? 사회복지학에 대해서도 올렸고 이렇게 했는데, 훨씬 더 많은 케이스타들이 있는데, 뭐 여기저기 또 출장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좀 바빠서 좀 많이 못 올렸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 제가 써서, 나중에 좀 이게 조금 더 몇 달 후에 쌓이면 웬만한 전공들은 비슷한 케이스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케이스 스타디로 이렇게 보고 본인의 상황을 좀 견주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상 호토박이의 영상 상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